요즘은 누구나 많이 느끼겠지만 지금은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당연한 시대고 직장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오히려 저는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강요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출근하기 전부터 오늘 하루가 걱정되고 상사의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거나 심장이 뛰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죠. 물론 실제로 상사에게 많이 깨지기도 하고요. 솔직히 무탈하게 넘어가는 날이 거의 없죠. 하지만 가진 돈도 부족하고 미래는 항상 걱정되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숨만 쉬기 바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주변에 나와 같은 증상의 친구들이 꽤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변하는 것은 없지만 위로는 어느 정도 되고요. 또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사회적으로는 가계부채, 금리, 부동산, 묻지마 살인, 취업, 저출산, 국민연금 등 듣기만 해도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만약 약간의 대출이라도 있으면 금리가 걱정이고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걱정되고요. 직장인 입장에서도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성과나 평가, 비교와 승진, 커리어나 자기개발 등 모든 것들이 걱정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피해 사표를 쓰거나 도망칠 수도 없고요. 오히려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나 불안이 점점 커지고 두려워지죠. 개인적 측면에서도 가족이나 건강, 돈이나 인간관계, 노후 문제 등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단어보다는 걱정과 불안을 유발하는 단어가 훨씬 많아서 행복을 별도로 인식하고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유발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행복을 느낄 틈이 없고 오히려 진짜 행복도 다행이라고 안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인생 자체가 고통이자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다라는 말이 있죠.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솔직히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아닐 때가 있었나?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위기는 도대체 누구의 위기인가? 직장인은 항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위기 불감증이라고 말하면서 나태한 직장인의 전형이라고 말하겠고요. 그렇다면 수많은 회의나 미팅에서 항상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너무나 많죠. 책임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긍정적이거나 밝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원래 막연한 긍정은 호구로 보이거나 무능력하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이중적인 직장인의 모습을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모인 회의실 분위기는 안 봐도 뻔하고요. 그리고 일단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말하게 되면 내용이 정확히 맞으면 명성이나 신뢰를 얻게 되고 내용이 틀리더라도 결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죠. 게다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어쨌든 부정적이거나 나쁜 말들은 우리 귀에 와서 쏙쏙 박히죠. 험담이나 뒷담화 등은 한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가 않고요. 원래 우리의 DNA는 두려움과 나쁜 뉴스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미디어나 미팅에서 부정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뉴스, 책임지기 싫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난무하는 거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응하고 사회나 직장생활도 많은 부분에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야기하는 중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고 행복이나 긍정적인 이야기도 듣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이 찾아오기도 하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나 타인에 대한 믿음이 점점 부족해지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강해지면서 비관적인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감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당연히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프면 불행, 건강하면 다행이라고 느끼죠. 직장인은 승진해서 누락하면 불행, 승진을 하게 되면 다행이라고 느끼고, 대출자는 금리가 오르면 불행, 금리가 내리면 다행이라고 느끼죠. 이처럼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걱정이나 불안은 계속 커지고 상대적으로 행복을 찾거나 느끼기는 점점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나 행복이라는 주제가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SNS에서도 행복이나 위로라는 주제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원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마무리하자면 지금은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강요되는 시대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 이외에 믿을 수 있거나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나 상황이 더 슬픈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걱정과 불안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들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요즘은 세상이 싫어서 산으로 간 자연인조차도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무엇이라도 실행하는 자체에 집중하시고요. 걱정과 불안이 없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줄일 수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걱정과 불안은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거나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욕심에서 비롯되죠. 열심히 하면서도 막연히 불안하고 동시에 나쁜 결과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힘든 시기가 오거나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되면 좌절하기도 하죠.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불안해만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은 걱정과 불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걱정과 불안의 의미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걱정과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걱정과 불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선 걱정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나 상황에 대해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운다는 의미로, 쉽게 말하면 명확한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걱정거리가 저절로 사라지거나 구체적인 결과물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걱정은 머리나 생각, 이성의 영역에 가깝죠. 하지만 불안이란 명확한 이유나 원인이 없이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거죠. 쉽게 말하면 무언가 불안하거나 불길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자신이 왜 불안하게 느끼는지조차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가슴이나 느낌, 감성의 영역에 가깝죠. 명확한 이유나 구체적인 원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직관에 가까운 거고요. 걱정과 불안을 MBTI로 표현하자면 걱정은 T, 불안은 F, 그리고 합쳐지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T가 높은 유형은 걱정이 많고 불안이 상대적으로 적고, F가 높은 유형은 그 반대고요.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거의 동일한 의미로 말만 다를 뿐 쌍둥이 단어와 비슷하죠. 게다가 걱정이 많아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불안이 심해져서 걱정이 되기도 하죠. 이 둘이 동시에 심해지면 두려움과 함께하면서 실행력도 낮아지고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죠. 그러다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걱정과 불안은 도대체 왜 생기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자기방어 본능이자 미래 자체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의 표현이죠. 결국 모든 걱정과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심에서 생기는 거고요. 승진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등 간절히 원하면서도 불안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미래를 통제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걱정과 불안을 일으키는 세 가지 영역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선 첫 번째는 성격적인 영역으로 집착이나 욕심, 부러움과 예민함, 시기와 질투 등이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유별나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들은 인정을 받으면 인정받는 대로, 부인을 당하면 부인당하는 대로 걱정과 불안을 느끼죠. 항상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늘 충만한 상태고요. 성격과 욕심 때문에 걱정과 불안에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SNS 등을 통해 비교까지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게 되는 거고요.
이들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쩌면 다시 태어나야 할지도 모르죠.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영역으로 건강이나 돈, 가족이나 결혼, 대학이나 직업, 전공이나 커리어, 은퇴와 노후 생활 등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결혼이 행복이 아니라 돈이나 출산에 대한 걱정, 가장이 된다는 불안감 등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보다는 걱정과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거죠. 노후도 마찬가지로 돈이나 자식에 대한 걱정, 노후의 외로움이나 재산 상황, 건강에 대한 불안 등 너무나 많고요. 솔직히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과 불안은 끝이 없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장 생활 영역으로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 고가나 평가, 성과와 승진, 경쟁과 비교, 퇴직 등 걱정과 불안을 유발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다행히 직장 생활은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퇴직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직장 생활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더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걱정과 불안에 하느라 행복을 느낄 틈이 없고 점점 불행해지죠. 걱정과 불안이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막상 자연인들도 몸은 피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어쨌든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모든 영역이 고통과 불안, 두려움의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실행에만 집중해보세요. 진행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물론 이런 행동들이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인생이 답답한 거고요. 오늘은 걱정과 불안의 의미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생활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해도 인생이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난 이상 이 말을 무조건 믿고 싶고요. 지금 나의 걱정과 불안은 무엇이고 그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시다면 시간을 내서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걱정과 불안을 덜어내거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당연하고 오히려 강요되는 시대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지배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자주 쓰던 양심이라는 말이 요즘 거의 사라진 이유가 나 혼자서만 양심적이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심을 속여서라도 부와 권력을 무조건 획득하는 것이 먼저고요. 물론 남보다 내가 훨씬 중요하고 절대 손해봐서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외로워지면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계속 커져가죠. 게다가 1인 가족이 점점 늘어가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되고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가치가 점점 약해지고 경제력이라는 절대 가치로 대체되면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은 줄어들기보다 늘어나기 바쁘죠. 그리고 걱정과 불안,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말하는 잔인한 말들도 많죠. 막상 자신이 힘들 땐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고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 원래 불안은 약한 사람만 느끼는 거야. 그리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솔직히 강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라는 말들이죠. 얼핏 듣기엔 나를 위한 말이고 좋은 말 같지만 생각할수록 전혀 위로도 안 되고 짜증만 나는 말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들을 통해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서로에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걱정과 불안에 대해 오해하기 쉽지만 듣기 좋은 3가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걱정과 불안에 대해 오해하기 쉽지만 듣기 좋은 3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는 걱정과 불안의 90%는 쓸데없는 걱정이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연 정말 걱정과 불안의 90%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제가 느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런 말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결과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걱정과 불안의 50%는 실제로 일어날 것만 같았고요. 경험상 최소 30% 이상은 진짜로 일어났고요. 원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하듯이 제가 느끼는 슬픈 예감은 그 누구보다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걱정하는 어떤 일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불안함을 항상 느끼게 되죠. 두려움으로 인해 실행도 제대로 못 해보고 작살나는 거고요. 나쁜 일이 연달아 생기는 머피의 법칙이나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우리들은 항상 걱정과 불안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하지만 만약 저도 운이 좋아 크게 성공해서 누군가에게 걱정과 불안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기회가 생긴다면 걱정과 불안의 90%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100%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이미 성공했으니까 입장이 달라진 거죠. 원래 사람은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과거는 미화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저는 걱정과 불안의 몇 프로가 실제로 일어날지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하나씩 집중해서 실행하는 것이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하면 100%고 지나가면 0%지만 무엇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걱정과 불안이 오해였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용기와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걱정과 불안에 대해 오해하기 쉽지만 듣기 좋은 세 가지 이야기 중 두 번째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죠. 도대체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말을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 했을까요? 아니면 성공했을 때 했을까요? 혹시 경험 없는 대학 교수나 무책임한 컨설턴트가 한 말은 아닐까요? 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상대방에게 위로를 합치고 막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다고 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즐기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생각의 스위치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회사 업무에 진심을 다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5%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22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직장인의 90% 이상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거나 열심히 즐기는 척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다행히 결과가 좋거나 누군가가 잘 봐줘서 승진하게 되었으면서 자신은 피할 수 없어서 즐긴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업무에 도전하면서 즐겼다고 말하는 거죠. 분명 제가 옆에서 누구보다 먼저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말이죠. 또한 저는 피하는 것과 즐기는 것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만 하는 우리는 도망치거나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근을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즐겼다는 말은 정신승리거나 시간이 지난 후 좋은 결과를 포장하는 자기 정치에 불과하고요. 회사에서 성공했거나 인정받는 핵심 인재들의 거짓된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원래 세상은 성공하고 인정받는 고수들에겐 놀이터고 하수들에겐 지옥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는 못해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 실행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대해 오해하기 쉽지만 듣기 좋은 세 가지 이야기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오해하기 쉬운 좋은 말이죠. 하지만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 위기는 기회가 아니고 전화위복은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위기는 확실한 위기였고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위기가 되어서 다가왔죠. 너무 힘들어하면서 위기는 기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기를 과장하고 위기를 성장의 또 다른 기회라고 말할 뿐이죠. 반대로 위기로 인해 상처받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고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 진짜를 배워야 하는데 실패한 이들은 아무 말도 없고 운이 좋아 성공한 사람들의 과장된 거짓 경험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성장하기가 힘든 거고요. 게다가 누구나 지금 당장의 위기는 확실한 위기라고 느끼죠.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 당장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고 뒤에는 그 다음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리 궁하고 간절해도 위기 속에서 기회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간절하게 찾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위기 자체를 벗어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 다음 기회는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최악은 벗어나야 하니까요. 그래야 숨을 돌리고 다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어쨌든 저는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우선 위기를 확실히 벗어난 다음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서 위기에서 기회를 찾으셨지만 제가 느낀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찾을 수 있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순서가 있었고,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자신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정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보다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걱정과 불안에 대해 오해하기 쉽지만 듣기 좋은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과 불안의 90%는 쓸데없는 걱정이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위기는 기회다라는 오해하기 쉽고 진심이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많은 친구나 진짜로 힘들어 보이는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힘들게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넌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으니까 너 자신을 한번 믿어봐. 나도 너랑 똑같고 우린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같이 해보자라는 공감과 위로의 말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 이런 말들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은 걱정과 불안이 되는 수많은 주제들로 넘쳐나고 있고 우리는 걱정과 불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은 걱정과 불안이 당연한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걱정과 불안이 계속 늘어나고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면 욕심을 줄이고 실행에 집중해야만 하죠. 걱정과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노자의 무의자연이라는 말처럼 인간은 인위적인 행위나 욕심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직장 생활은 성과나 평가, 비교나 경쟁, 이기주의와 욕심이 가득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걱정과 불안에 대한 잡스러운 생각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걱정이나 불안에 대한 잡스러운 마음가짐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이나 현재보다 과거나 미래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과거는 후회의 영역이고 미래는 걱정이나 불안의 영역이죠. 우리는 이로 인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미래가 좋아지길 기대하기는 하죠. 어쩌면 내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나 환경이 변해서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기대는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죠. 그래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거나 통제력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준비나 통제력이 없다면 걱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는 걱정이나 불안해하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임을 빨리 깨닫고 현재에 집중해야 하죠. 그래야 뭐라도 변하고 좋아질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퇴근 후 술자리에서 걱정과 불안에 대해 한탄만 하거나 각오만 다지는 직장인들이 넘쳐나죠.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 준비가 안 된 무능력한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10%만이라도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배울 수는 있고 미래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과 불안에 대한 잡스러운 마음가짐 두 번째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걱정 자체로는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고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귀에 와닿는 이유는 혹시라도 실현되었으면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고요.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솔직히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자신이 폭탄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해도 될까요?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걱정만 하는 것은 오답이 틀림없죠. 어쨌든 걱정과 불안은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심에서 생기지만 미래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상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집착과 욕심으로 인해 걱정과 불안이 공룡만해지고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지금 현재 당장 즉시라는 실행의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단 생각나는 것은 뭐라도 실행해 보세요. 걱정과 불안에 대한 잡스러운 생각과 마음가짐 마지막 세 번째는 혹시 지금 나만 이렇게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많은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정말 우리만 이렇게 걱정과 불안이 많은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다만 누군가는 걱정과 불안을 스스로의 확신과 실행으로 극복해가는 반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걱정과 불안을 공룡만하게 키우기 바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되고요. 지금은 걱정과 불안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인정하고 과감한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두려움과 용기 부족으로 많이 힘들어하죠. 솔직히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거고요. 그래서 세상은 용기 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들이 5%도 안 된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95%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오랫동안 단단하게 쌓인 걱정과 불안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싶다면 무조건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늦게 용기를 내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나만 이렇게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많은가에 확실한 해답은 당신만은 확실히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1등과 꼴찌만 존재하는 게임이라면 당신은 확실한 꼴찌고요. 그러니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시고 정면 승부를 통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과 불안에 대한 잡스러운 생각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이나 현재보다 과거나 미래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두 번째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장난. 마지막 세 번째는 혹시 지금 나만 이렇게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많은가라는 의문이었죠. 물론 이 이외에도 걱정과 불안에 대한 잡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세요?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